지금부터 본격적인 실습을 진행해 볼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전체 설계 과정과 그리고 요구사항을 보고 우리 6가지 규칙을 배운 내용들 있죠. 6가지 규칙을 배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해서 실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런 요구사항을 보고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해볼 거예요. 여기 이제 현업에서 이런 이제 아래와 같이 글로만 된 이제 요구사항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는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이 UI, 화면 디자인 있죠? 뭐 웹페이지면 웹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이 나왔을 때 그 디자인을 보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들어가는 편이에요. 현업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습을 하기 위함이니까 아래에 이제 이렇게 글로 쓰여져 있는 요구사항 있죠? 이 요구사항만 보고 우리 설계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UI 보고 이제 설계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볼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글로 돼 있는 거를 먼저 연습해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이런 DB 설계 과정을 거쳐야 돼요. 저장할 데이터를 먼저 파악하고 그룹핑해서 분류한 다음에 그 다음에 6가지 규칙 적용시키면서 테이블을 분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볼 거라서 우리 요구사항 먼저 요거를 보고 실제 설계를 하는 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저장할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요구사항을 보고 요거는 저장해야 되겠네 라는 데이터들을 뽑아볼 거예요.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의 기준은 이 데이터를 나중에 조회해서 쓸 일이 있겠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읽으면서 하나씩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회원가입 기능에서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나이의 정보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저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나이에 대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저걸 저장해 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따로 적습니다. 적고 그 다음 로그인 기능에서 이메일 비밀번호를 활용해서 로그인을 하죠. 요게 데이터가 저장돼 있으면은 이제 로그인할 때 저 값이 일치하는지를 비교할 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름이랑 나이는 왜 저장하나요? 기획을 함에 있어서 회원가입 때 저 정보를 받았다는 거는 정보를 언젠가 쓸 일이 있어서 받았다는 거일 거예요. 저 왼쪽에 요구사항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을까 좀 더 키워드릴게요. 자, 그리고 게시글 작성 기능이 있습니다. 로그인한 사용자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대요. 그러면 게시글은 특정 사용자가 작성을 한다는 걸로 유추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봐도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게시글에는 제목과 내용을 작성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걸 저장해야 되냐면 게시글 제목과 게시글 내용을 저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 수 있대요. 그러면 게시글에 달리는 해시태그를 저장해야 될 거고 게시글 카테고리 이런 것들 이제 카테고리를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게시글 카테고리를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게시글 조회 기능 보니 게시글에 작성자가 있네요. 그러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도 저장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게시글 제목 저장해놨죠. 내용 작성 시간 없으니까 이것도 작성 시간도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 추가하고요. 좋아요 수, 조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해야 나중에 데이터를 불러와서 쓸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기능 볼게요. 해시태그로 게시글 조회 기능. 특정 해시태그를 가진 모든 게시글을 조회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 여기 게시글 해시태그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로 적어놨죠 이미.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기능. 로그인한 사용자가 특정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를 수 있다. 그리고 로그인한 사용자가 특정 게시글에 좋아요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게시글에 어떤 사용자들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좋아요 수만 알고 있으니까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와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쵸? 요게 이제 이거 저장돼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제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구나 취소를 했다면은 여기에 저장된 이 좋아요를 눌렀는지의 정보를 지우면은 이게 좋아요를 안 눌렀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좋아요 기능도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 팔로우 기능 보겠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를 팔로우, 언팔로우 할 수 있대요. 그리고 팔로우 수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로우 수를 저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누가 팔로우를 했는지랑 누가 팔로우를 받았는지 이 정보가 있어야 팔로우를 누가 누구한테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도 저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신고 기능, 로그인한 사용자가 특정 게시글을 신고할 수 있대요. 그 익명의 사용자가 아니니까 특정 사용자, 누가 신고를 했는지 정보를 저장해놔야 되고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신고할 때 신고 사유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신고 사유에 대한 거를 또 작성해주고, 그리고 특정 게시글을 신고했다고 하니까 신고한 게시글은 어떤 건지 요거에 대한 정보도 저장을 해둬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다 파악한 것 같아요. 다 파악한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저장할 데이터 파악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룹핑해서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그룹핑해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분류는 저랑 똑같이 안 하더라도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룹핑하면 되겠지라는 느낌으로 쭉쭉 묶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우리 6가지 규칙 있죠? 6가지 규칙을 적용시키다 보면은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다 보니 초반에 나는 이렇게 이제 묶어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으로 대략적으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나이 요거는 묶어서 사용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글 전부 다 뭔가 게시글에 관련된 내용 같죠? 그래서 요거는 게시글이라는 상위 분류하는 개념을 찾고요. 그룹핑을 시키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요거 혹시 좋아요라고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여기에 대한 정보도 게시글에 관련된 정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게시글에 관련된 정보 같아. 사람마다 다르죠? 저는 약간 이렇게 게시글을 그냥 다 같이 관련된 데이터 같은데요?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리고 팔로우 수 누가 팔로우했는지 누가 팔로우를 받았는지 요거는 팔로우라고 묶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는 요거 사용자에 그냥 같이 저장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또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분리가 됩니다. 어차피 저는 요거는 이제 팔로우라고 판단을 해볼게요. 그리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신고 사유 신고한 게시글은 어떤 건지 신고라는 걸로 분류를 하면 되겠다. 그룹핑을 시키면 되겠다. 요렇게 제가 분류를 어떻게 했는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머릿속에서 납득이 가죠. 요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능력이에요. 분류를 하는 능력. 그래서 요렇게 분류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내려보시면 이제 그룹핑해서 분류를 하죠. 분류를 하고 그 다음 6가지 규칙을 적용시키면서 테이블을 분리해 나갈 건데 그 전에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 있죠? 그거를 써보겠습니다. 사용자라는 테이블, 뭐 users 이런 테이블에 이제 저장이 되고 우리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id 오토 인크리먼트로 숫자 1씩 증가하는 거 있죠? 그런 컬럼으로 이제 설계를 한다고 치고 이렇게 id 컬럼을 주고요. 그 다음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나이 이런 식으로 테이블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던 거 있죠? 그룹핑한 요 개념을 테이블 명으로 쓰고 나머지 속성들을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를 컬럼으로 쓰고 요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게시글 있네요. 게시글에는 제목, 내용. 여기에는 왜 게시글 제목이라 안 쓰나요? 여기에 게시글이라고 썼기 때문에 굳이 중복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의미를 이해하는데 문제가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아이디, 제목, 내용, 그리고 해시태그가 있네요. 해시태그,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작성자, 작성 시간, 좋아요 수, 조회수, 누가 좋아요를 눌렀는지, 랑 그리고 어떤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지 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그냥 그대로 쭉 컬럼에 적어줍니다. 적어주고요. 이것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이렇게 또 묶어놓은 거 팔로우 수라고 해볼게요. 팔로우라고 하면 되겠네요. 팔로우 이름 붙이고 팔로우 수 이렇게 테이블명 붙여주고 그 다음에 id 오토 인크리먼트 이 프라이머리 키 이거 쓴다 했죠? id 써주시고 누가 팔로우 했는지 그리고 누가 팔로우를 받았는지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또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고라는 테이블 있네요. 신고의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reports라고 쓸게요. 이렇게 컬럼을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그 다음 신고의 ID 그리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신고 사유, 신고한 게시글은 어떤 건지 이 정보를 우리는 저장해야 된다라고 쭉 데이터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첫 번째 데이터 이 엔티티를 구성하고 그룹핑해서 분류한 형태의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이게 그럼 테이블 설계가 다 된 거냐? 아니라고 했어요. 6가지 규칙, 제가 알려드린 6가지 규칙을 잘 지켰는지 이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테이블을 분리해 나가면서 DB 설계를 완성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그 다음 강의에서 6가지 규칙을 적용시키면서 테이블을 분리해 나가보도록 할게요.